제가 키가 작아 보이네. 아, 제가 앉은 키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큰 편인데. 네, 안녕하세요. 주세이TV의 주세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데 굉장히 좀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부득이하게 약간 신분을 감추고 있는데, 네. 신분을 감추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공직에 계시던지 아니면 뭐 군인이시던지 혹은 대기업 다니시던지 여러 가지 신분상에 문제가 있는 건데 자기소개 한번 좀 비밀스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는 몰랐고요. 뭐 제가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쓴 말씀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좀 신분이 유튜브가 워낙 개인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좀 알려지는 게 좀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양경을 쓰게 됐습니다. 현재 심리학 상담 관련된 업종에서 현재 직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부업으로 현재 다양한 스토어에서 지금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 온라인 판매 경험은 혹시 언제부터 하셨나요? 얼마 정도 되셨나요? 시작은 아마 제가 2022년 8월 달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본격적으로 2022년 10월 달부터 처음 그때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초보자들 다 똑같이 한 2, 3개월 동안은 매출이 뭐 100만을 목표로 매출을 했었었고요. 당연히 좀 운이 좋아서 시작하고 한 3개월 차부터 매출이 2천에서 3천 정도 됐고요. 6개월 차부터는 매출이 4천 정도 좀 나오는 좋은 이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은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한 5천에서 6천 정도를 그냥 유지하려고 지금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 매출은 어느 정도까지 하셨어요? 최근 제일 잘 났을 때는 작년 하반기 때 한 9천까지 매출을 올렸다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9천으로 여러 가지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오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약간 매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약간 지금 목표를 수정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매출을 줄인다는 말이 매우 의아하실 텐데 한 9천까지 하시다가 사실 9천 정도 하면 뭐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거의? 그쵸. 한 달에 한 물량이 한 3,000개 정도 네. 뺀다고 봐야 되니까. 3,000건. 하루에 한 100건을 처리하시는 거네요. 그쵸. 하루에 100건 정도를 처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하루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참고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직장 생활들이 거의 뭐 7시에 출근해서 집에 퇴근하면 한 이제 7시, 8시 저녁 먹고 보면 한창 이제 나갈 때는 거의 한 8시부터 시작해서 한 새벽 2시까지 했다고. 그게 가장 매출이 그것도 겁나실까봐 가장 매출이 높았을 때 이렇게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녁에 한 4-5시간 정도 하면은 네네. 뭐 거의 라이프가 워라밸이 없네요 거의. 사실 이제 사람마다 좀 격차는 있겠지만 그래서 매출량이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더라고요.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매주 그렇게 잠자는 시간 빼고 회사 근무 시간 또 엔잡 하는 시간을 하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 단계를 조금 높여가면서 했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그 주 판매처가 혹시 어디신가요? 주 판매처는 원래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주 판매처였다가 지금은 이제 쿠팡으로 옮겼습니다. 매출 찍는 데는 또 쿠팡만한 데가 없죠. 그쵸. 네. 쿠팡 하시면서 판매하시면 좀 어떠세요? 쿠팡 판매처에 대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마다 다 스토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성향에 맞는 스토어가 좀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같은 제품을 카테고리에 따라서 어떤 카테고리는 스마트 스토어 맞기도 하고 쿠팡이 맞기도 하지만은 결국 그 제품을 제가 팔고 운영에 대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각 스토어마다 본인 성향에 맞는 경험을 해보고
거기에 본인 지금 운영에 맞는 곳으로 선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야, 생각합니다. 이 판매처도 이제 성향에 따라서 조금 정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그럼 성향으로는. 쿠팡이 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쿠팡이 좀, 사실 뭐 매출이 더 잘 나기도 하지만, 그렇죠. 쿠팡이 저한테 좀 더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이 조금 아무래도 좀 심플하니까. 네, 모든 게 좀 심플하고,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은 뭐 스마트 스토어도 알겠지만은, 쿠팡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결국 상위 페이지에 그렇죠. 도달을 해야 되지만 내 상품이 가장 중요한 노출이 그렇죠. 되는 건데, 쿠팡은 굳이 내 상품이 1페이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마 이제 더 메리트가 있어서 매출 찍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아까 잠깐 자기소개 해주셨을 때 네. 심리학 쪽에서 이제 관련 업무들을 조금 하고 계신데 네네. 혹시 뭐 이 온라인 판매도 심리학이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쨌든 제가 또 이제 직업이 사람의 이제 심리 쪽을 하는 분야다 보니까 사실 자세히는 이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 단계를 또 나누거든요. 동작 단계랑 행동 단계가 좀 있습니다. 동작하고 행동이 좀 틀린가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작 단계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책을 보고 네. 유튜브를 보고 강의를 듣는, 즉 내가 무언가를 이제 배우는 단계라고 한다면은 그 배운 것을 흡수한 것을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 단계거든요. 실천 단계.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작 단계에 하는 거죠. 유튜브도 많고 책도 많고 그래서 동작 단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결국 저의 최종 도착지는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 찍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그 실천한 단계로 가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은 제품 등록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서 좋은 카테고리나 제일 중요한 거. 네. 알고리즘.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강의를 들어야 된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열심히 부지런하게 상품을 등록하는 행동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3개월 안에 제가 승부를 보자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는 다 수동으로 입력해 되어 있지만 거의 2달 동안 300개 정도 수동으로 300개 정도를 올리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수업을 들어서 그 올리는 방법 중에 알고리즘과 그리고 이제 그 강의 듣다 보면은 그 월마다 중요한 그 상품의 카테고리 소싱을 좀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강사님들이 보통 찍어주시죠. 네. 이런 거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 거 이제 거인의 어깨를 타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상품 등록인데 알고리즘에 맞는 찍어주는 상품을 열심히 알고리즘에 등록을 해서 운이 좋아서 빠른 기간 내에 좀 매출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거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나는 어쨌든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열심히 행동은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강의라든지 많은 네. 조언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 나가신다.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매출을 찍으신 거네요. 네네. 그 온라인 판매를 한번 해보시니까 투자자로서 좀 장단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워낙 이제 유튜브에서 뭐 이런 장단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나 답변이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다른 지금 장점이라 하면 전 태어나서 이렇게 무자본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내가 무슨 어떤 일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이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뭔가 사업이라는 것은 게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베스킨라빈스를 해도 그렇죠. 작은 평수에 뭐 3억, 50평 정도, 5억 정도의 큰 투자가 힘들었는데 이런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 사업자 등록증만 낸다면은 그렇죠. 누구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그게 장점이자 사실 단점이기도 한데 왜냐면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할 때 무자본으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회는 공평하니까 네. 그 기회를 적은 리스크로도 뭐 사실 누구나 거의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아마 공자님이 살아계셨으면 요즘에 노는이 스마트 스토어라도 해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쵸. 어쨌든 이제 그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게 네.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긴 한데 오히려 또 그게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해보면 또 막상 그렇게 쉽진 않기 때문에 네네. 이제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을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매출 특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네네.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상품을 소싱한, 뭐 이런 상품을 올리세요, 이런 상품을 올리세요. 상품을 드린다고 해도 그 상품을 오래 못 파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단계마다 배워야 될 그 단계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제가 했던 이 2년 동안의 스토어의 그런 활동들을 좀 복기를 해보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결국, 행동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작 단계와 실천 단계가 있는데, 결국 저희가 전체를 10으로 봤을 때 동작하는 단계는 대부분 9 정도는 합니다. 근데 거기서 1 정도가 실천을 하죠. 그 실천 1회 안에서도 한 0.2% 정도만이 정작 자기가 정확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퍼센트가 되는데, 결국 동작 단계에서 실천 단계로 갈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동작 단계가 레벨 1이고 실천 단계가 레벨 2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숫자로는 1레벨 차이지만 그 레벨 차이가 오는 그 파급 효과는 어마하거든요. 전 사실 그래서 그 동작 단계에서 실천 단계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영향이 있었던 거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었고요. 저한테 가장 초창기 때 약간 노후 준비였습니다. 돈을 버는 거는 그만둬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사실 선택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 노후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책이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 아파트의 옆집 아줌마와 나의 20년 뒤의 나와를 생각했을 때, 올해 나의 20년 뒤의 미래는 옆집 아줌마보다도 더 무관심하다. 그게 인간의 약간 심리입니다. 이야, 재밌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제 20년의 노를 얼마만큼 저랑 매칭시키는 게 가장 저한테는 좀 급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20년 뒤에 저의 노후를 정말 그 표로 제가 이제 뭐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보실 수 있는 20년 동안의 그 근로소득 그런 걸 다 계산해보고 30년 동안 제가 써야 될 돈을 정말 디테일하게 해봤을 때 이 소득 수준으로 정말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차라리 한 10년 살다가 빨리 가는 게 나을 정도라는 계산이 나와서 오히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서 그 시각으로 목표를 짰습니다. 이거 되게 멋진 포인트 같은데, 네. 보통 이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보통 월에 100만원 더 벌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통 돈을 버는 거에 목표를 잡고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네. 노후 준비라는 개념,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전혀 다른 개념이네요. 네네. 노후 준비는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후 연금 들고 뭐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지만, 네네. 그걸 이제 또 다른 수익화 모델로 노후 준비란 좀 장기적인 플랜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 한번 해보시니까 이게 노후를 준비할 때 적합한 것 같나요? 돈을 버는 방법 정말 유튜브에 보시면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경험상 가장 리스크가 적게 할 수 있는 제가 경험했던 중에서는 이 분야가 아직까지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좀 적다라는 게.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렇죠. 이 분야는 제가 봤을 때 그 법칙이 약간 비껴가는 약간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좀 적으니까 그럼 네. 해볼만 한 거죠. 네네. 그럼 앞으로 혹시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대부분 스토어의 목표는 이제 돈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시작을 어쨌든 노후 준비로 시작했지만 아시겠지만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매출을 거의 9천 찍고 나서 작년 한 가을 때부터 돈보다도 제가 좀 알고 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을 좀 만나는 게 약간 하나의 또 목표가 됐고요. 제 그 비전보드, 원장님도 그때 기억나겠지만 제 비전보드 중에 하나가 제 노후가 도서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산 한 30억을 만들어서 거기 한 그 정도에서 제가 운영하는 도서관, 그런 게 그냥 먼 미래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먼 미래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면. 네. 그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위탁 판매라는 특성상 제가 재고 혹시 사입은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매일 구청에서 사입은 단 한 번도 와, 사입 없이 전부 한 번도 안 위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구청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사입 없이 위탁으로 하시면은 네네.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브랜드 사업이나 사입을 하는 이유가 마진을 조금 더 많이 보고 네, 맞습니다. 일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사입이나 브랜드 네네네. 사입을 하는데 매출이 올라갈수록 일하는 시간도 사실은 정비례하잖아요, 거의.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좀 노하우 같은 게 좀 있나요? 아, 그쵸. 자, 9천일 때는 만약에 제가 다룬 작품이 5개, 6개라면 5개, 6개를 여러 동시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렇죠. 줌을 내야 되는 그거 작업들이 되게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비싼 물건을 오. 좀 더 잘라내면 그냥 2-3가지 정도만 팝니다. 한 곳에서만 발주를 두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모든 게 좀 많이 시간이 절약하는 방법으로 좀 저도 좀 플랜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객단가를 조금 높이는 거네요. 높이고 뭐 5개 상품 팔았다면 발주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높이고 발주하는 곳을 공급처도 한쪽으로 줄이고. 줄이면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제품 카테고리라든지 공급처는 일단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의 비즈니스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좀 중요한 거는 상품 객단가를 좀 높고 공급처도 좀 줄이고. 네네. 그러다 뭐 좋은 공급처겠죠, 그렇죠? 네. 그 대량 등록으로 처음에 또 시작을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스피드고도 좀 사용을 하셨었고. 네네. 혹시 지금도 스피드고를 쓰고 계시나요? 지금은 스피드고를 쓰지는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스피드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피드고는 대량으로 올리는 가장 간평성이 있지만 요즘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제 대량이다 보니까 검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다 보니 네. 지식재산권이 그렇죠. 지재권. 문제가 되는데 반대로 제가 공급사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 방법을 제가 이제 여기서 통해서 공급사로 올린 거죠. 상품을 소싱을 하셔서 소싱한 네네. 곳의 상품을 공급사로 도매매에 이제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출되는 파급 효과가 완전 다릅니다. 제가 재고가 없는 위탁 판매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좋은 공급처를 찾아서 네. 이제 도매매 공급사로 등록을 들어가는 거죠. 아, 키워드를 소싱을 할 때 다 알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템 스카우트. 예, 말이 됩니다. 네, 됩니다. 거기서 저는 그렇게 당연히 그걸로 했었는데 거기 데이터를 그 데이터는 지난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과거죠. 전 다음 과에 그걸 다 믹싱해서 제가 바로 도매매에 올려서 거기서 제만의 키워드 라인 찾은 거죠. 현재 잘 나간 제품을 하나로 올려도 키워드를 다르게 올리다 보면 같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먹히는 키워드가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지재권도 피하고 수출도 더 많이 제 작품을 뿌려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더 잘 되고 바로 현재 키워드가 어떤 게 가장 괜찮은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제품을 소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잡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병행하려고 하시는 분 중에 사실 성공하는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그 회사에서 일단 에너지가 많이 그렇죠. 회사생활이 네네네. 또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이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다 보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멘탈적으로나. 그렇죠. 네. 다 겪어마시게 되시겠지만 이제 매출이 올라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 매출이 주는 또 그만의 또 대가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른 일을 했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기 전에 포기할 것을 이미 다 정해놓고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뭔가를 하고 나서 포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저는 먼저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포기할 것들을 이미 다 정해놓고 가족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서 그게 좀 더 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 와이프 이제 앞으로 당신과는 이야기할 시간이 줄어들 거야. 얘야 앞으로 너랑 놀러 갈 수가 없단다.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런 사람들을 미리 포기할 내용들을 상의를 하고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뭔가 여기서 포기를 미리 정해놓고 네. 왜냐면 그렇게 했던 게 여러 책들을 보아하니까 책을 읽어보는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중에 포기란 단어 중에 하고 나서 포기하냐 하기 전에 포기하냐. 그래서 하기 전에 포기를 정확하게 좀 정했던 거죠. 자는 시간을 줄이겠다.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년도 8월 때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네. 현재 이제 2024년도인데 평일에 그 지금 한 2년 좀 넘나요? 지금까지 평일에 지금까지 딱 4번 정도 빼고는 저녁에 누구랑 만나본 적이 없어요. 되게 불우한 생활. 아니 이게 어떤 얘기를 뜻이냐면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그런 환경을 그냥 만들었던 것 같아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네요. 절대 저 신의 의지력을 믿지 마시고 그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제가 또 그런 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렇죠. 알기 때문에 검은머리 짐승은 고치상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사람이 잘 안 변하죠. 그래서 사실 환경을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저는. 되게 인사이트가 좀 있는 내용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투잡을 해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네네. 온라인 시장에 오래 있었으니까 나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겠다 해서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동작 단계에서 멈추더라고요.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행동을 옮기긴 한 거죠. 네네. 근데 그 단계에 들어가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절박하게 했었는데 투잡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제로 온라인 하셔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네.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미리 포기할 걸 정해놓고 미리 포기를 한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좀 있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올해 또 좋은 곳에 가신다고. 아, 네네. 또 이제 워낙 이제 이쪽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위를 또 못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잠깐 이제 해외 여행을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퀄 멀리까지 네네. 여행을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포기 이야기도 하셨지만 네네. 저도 사실 사업 처음에 1년차 할 때는 다 포기했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네네.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네.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멘탈이 좀 나가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네, 맞습니다. 아무리 제가 상황에 저를 던져놔도 그 이제 뭔가 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보상을 조금 자기 스스로한테 네네.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말씀 하시길래 제가 오늘 인터뷰하다 보니까 예, 가족들하고도 이미 다 협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네. 또 가족들에게 좋은 보상을 같이 또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시는군요. 네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스토어는 상관없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독서거든요. 네, 지금 제가 제 제품을 모든 다 소싱하는 게 정말 관련하는 책들에서 그 문구에서 다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당연히 제품도 소싱해 주시지만 다양한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 약간 그 느낌이 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 거는 그 책 제목인데 손흥민 앞에 있었던 기본에 충실해라는 그 책에서도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얻었었는데 첫 번째가 손흥민이 축구 차는 존이 있습니다. 존. 슛을 넣는 존이 있거든요. 그렇죠. 손흥민 존이라 그러죠. 네, 손흥민 존이죠. 그래서 그 존을 생각하고 제품을 제가 얘기가 길지만 그 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도 존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었고요. 그리고 매출이 떨어질 때 어떤 문구를 생각했었냐면 손흥민 아버님께서 손흥민 상을 타오게 되면 보관을 안 하셨대요.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과거기 때문에 그 순간은 기뻐지고 칭찬해주되 거기서 머무르지 마라. 그래서 모든 상을 다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책에 좀 가까워지게 되시면 이렇게 제품을 소싱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이라는 사람을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잖아요. 워런 버핏도 그렇고, 네. 뭐 빌 게이츠, 대부분 사람 다 그러거든요. 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스마트 스타일은 뭐 관계가 멀지만 꾸준히 독서를 하면 분명히 어느 분야에 가시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거네요. 네, 많이 얻었습니다. 저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정말 저도 그 순간순간에 떠오르는 인사이트들이 제품 소싱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 바쁘잖아요. 직장생활 해야 되고 저녁에 네네. 발주도 4-5시간 동안 온라인 판매도 해야 되고 하면 시간이 없으실 텐데 언제 독서를 하세요? 오늘 지금 여기 올라오면서도 네네. 전자책으로 독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독서는 시간에 사는 게 아니라 짬짬이 해야 됩니다. 짬짬이 한다 무조건. 그러니까 나는 뭐 이 시간에 독서를 읽었을 때 그것도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책이 있거나 이렇게 가지고 다녀서 횡단보도나 지금 지하철 올라야 되나
그 짬짬이 시간을 한 3, 40분 정도는 소요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라도 독서를 계속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라도 독서를 한 글자이라도 꼭 보는 게 거예요. 지금 자녀한테도 지금 그 부분에서 가장 제가 물려줄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원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서하는 습관. 오늘 우리 온라인 판매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사이트 같은 거 좀 생각할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단순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것보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래도 한마디 한 문장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 문구가 있거든요. 네.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돈 벌려고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 행복한 사업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또 좋은 인사이트 있으시면 또 한번 네네. 또 제가 들어보고 싶네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책을 통해서 왜 저는 저번에 알겠지만 제품을 알기는 네. 공개해드리는 아시겠지만 네.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제가 어떤 책에서 이 문구를 보고 네. 어떻게 이 제품을 좀 소싱하게 됐는지 그런 또 그 진짜 스토리가 재밌어요. 된다면은 제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 교육원에서 한번 특강 또 한번 네,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특강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한번 또 해주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 한번 오셔서 또 근데 누군지 모르긴 할 텐데 뭐 좋은 또 내 특강 있으시면 네네네. 그 기회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올 한 해 또 좋은 네. 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포기할 건 미리 포기하셨으니까 또 얻어갈 것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